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 초반에는 평범했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계획도 없이 퇴사했고 그 뒤로 벌써 6개월째 구직 중입니다. 문제는 구직이라고만 말할 뿐 실제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 몇 번 넣은 게 전부인데 입만 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버티고 있고 저는 점점 지쳐가는데 남편은 오히려 예민해져 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해 보이더니 요즘은 말이 점점 과격해졌어요. 제가 언제쯤 다시 일할 생각이야? 라고 물으면 나 무시하냐?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벌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대화는 점점 싸움이 되고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 판입니다. 저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남편은 그걸 잔소리, 공격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제가 취업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싸움이 되고 혼자 버티는 기분이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이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둔 뒤 너무 달라졌고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성실한 애다. 네가 말을 좀 곱게 했으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다. 네가 잘했으면 저럴 애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애 얼굴 상한 거 좀 봐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옆에서 듣고도 말리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어요. 남편의 퇴사도 6개월째 놀고 있는 것도 저한테 퍼붓는 것도 전부 제 책임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점점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문제를 말하러 갔는데 결국 저는 아내로서 부족한 사람, 남편을 망가뜨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봐라, 우리 엄마도 네가 문제라잖아.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더 참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진짜 어렵고 꼭 시간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의지, 인식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6개월을 더 답답하게 하고 이것이 7개월, 8개월, 1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3개월 미만이라도 본인이 정말 너무 걱정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너무 미안해하고 막 이런 거라면 오히려 사연자님이 나서서 괜찮아 여보, 아직은 내가 있잖아. 더 좋은 직장 자리 나오느라고 그런 거겠지. 좋게 생각해보자. 여보, 우리 나가서 그냥 한잔 하고 올까?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사연자님 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의지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를 지금 뭐 좀 생각해 본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접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이 실제 고민을 안 한다면 이 남편이 왜 실제 고민 안 하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고민을 안 하게끔 하는 요인이 혹시 사연자님한테서부터 전달이 되는 건 아닐까. 사실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실 요청하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확인됐잖아요. 같이 좀 협조를 받아서 남편이 좀 더 직장도 구하고 이런데 의지와 생각을 낼 수 있도록 협조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거기로 그냥 끝이에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사실 지금 사연자님이 친정에다 얘기를 못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친정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안 살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 남편 체면 지켜주고 싶고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자존심 너무 구기고 싶지 않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들고 친정에 방문했을 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친정 가족들이 내 남편 맞아줬으면 좋겠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마음을 정말 남편이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정말 마지막 끝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친정에다 얘기 못하는 그 심정을 남편이 지금 1도 모르고 있다.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남편이 지금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취급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안정된 직장에 정말 연봉도 높이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나라는 존재가 있겠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님 굉장히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정말 사연자님 개인 상담이에요.
진심으로 개인 상담이고 정말 내 모든 마음의 내용들이 맑아질 때까지 정말 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내 심정과 눈 이런 것들이 개안이 돼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사연자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나의 자원 신경 쓰고 뭐 계속 걱정하고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연자님한테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나를 아껴야 된다고요. 나를 아끼고 나를 정말 진정으로 내가 지금 여기고 있나? 가엾기도 하고 참 고생도 하고 있고 이런 나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면서 나는 지금 지내고 있나? 오히려 이쪽에 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남편하고 살아야지 돼요. 산의 남자에 편안할 편자를 쓰는 거거든요. 여성 기준에 가장 편안한 사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나하고 함께할, 연대된,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뭔가 연결된 그런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딜 봐서 지금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못 찾겠고 내 편도 아니고 일단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뭘 보고 남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은 남편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 맨 끝에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미 넘칠 만큼 참아내셨어요. 더 이상 참는 건 그거는 나한테 가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